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오늘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갖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한국기술교육대의 메카트로닉스 학부를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댓글에 전자공학과도 부탁드려요. 전기전자통신부도 부탁드려요. 이런 이제 글들이 올라왔었는데 좀 미루다가 이번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크게 학제 개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제 개편한 내용까지 섞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기술교육대학은 사립대학으로 분류가 되지만 노동부에서 전액 출자해서 직업훈련원의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만든 그런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변형되고 있긴 하지만 그 노동부가 처음에 설립할 때 철학은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관여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부가 우리나라에서 취업, 고용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부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항상 취업률이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2024년 중앙일보 대학 평가를 보게 되면 역시 다른 대학 을 물리치고 굉장히 높은 취업이 좋은 대학으로 선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대학의 어떤 교육의 질을 규정짓는 그런 사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가 이것이 바로 정부가 공시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되게 되는데 가장 최신인 2024년 학생 1인당 교육비 정부가 공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서울대학교가 이제 7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교가 훨씬 더 투자가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서울대학교가 높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다음이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순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다음이 바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요게 연간 4,800만 원 정도를 아이 한 명당 학생 한 명당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요즘 서울로 쏠림 현상이 강해서 서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로부터 관심이 좀 덜하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취업도 잘 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도 많이 하는 그런 국립대성의 학교다. 국립대학이다. 사립으로 분류되지만 국립에 가까운 국립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런 대학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안에 전기전자통신공학부는 세 학과가 뭉쳐져서 하나의 학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더라고요.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완전 학제 개편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은 계속 전기전자통신공학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선발해 왔는데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세 개 전공이 따로 있는 거죠. 전기공학, 전기공학은 전기기기, 전력계통 및 전력전자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는 그런 기술자를 양성하는 게 목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공학은 전자공학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이론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하는 그런 전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보통신공학 전공에서는 통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능력과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고 있던 통신 기술자를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죠. 동어 반복이 많기 때문에 전자공학을 설명하는데 전자공학 전문 분야의 기술자를 양성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과가 이제 서로 다른 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 과가 뭉쳐서 학부 단위로 그동안 뽑았었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일단 전기공학과가 있는데 전기공학과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개발, 친환경 기기 개발, 지능 제어 및 응용 개발을 중요한 능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개발을 한 사람들은 전기 제품, 반도체 장비, 전기 자동차 부품 업체에 취업하는 게 일반적이 되는 거고요. 친환경 기기 개발 쪽에 능력이 좀 출중하게 되면
산업용 전력 변환 부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전기 자동차 부품 이런 업체로 가게 되는 거고 지능 제어 및 응용 개발 쪽의 능력을 살리게 되면 송배전, 발전 설비, 전기 안전 이런 쪽으로 전문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과가 우리 한기대의 전기공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은 이렇게 인재상을 세 개로 나누고 전공 능력을 세 개로 나눠서 교육과정도 딱 알맞게 세 개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개발의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친환경 기기 개발의 필수 선택 과목, 지능 제어 및 응용 개발의 필수 선택 과목들을 다 정의를 해놔서 이 전기공학자를 양성하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잘 유기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앞에 인재상도 세 개로 구분했으면 교육과정도 또 세 개로 나누고 그 안에서 필수 선택으로 나누게 되고 이런 아주 명확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공학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리나라의 핵심이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지능형 시스템 로봇,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 여기는 약간 컴퓨터랑 겹치는 분야죠, 그렇죠? 반도체부터 기계, 컴퓨터 다 연결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전자공학과다. 그래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스플레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 취업하기도 하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요즘 이제 핫한 분야죠. 스마트 팩토리 분야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분야 그리고 지능형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까지 확장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전자공학과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맞게 세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트랙 안에서 필수, 선택 과목들을 잘 정의를 해놓고 있어서 교육과정 자체는 굉장히 알차게 촘촘하게 잘 짜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시스템 응용 소프트 이런 쪽이 전자공학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보통신공학 쪽에서는 통신 시스템 개발, 그다음에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이건 전자랑 겹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력으로 키우는 그런 과가 정보통신공학이고 이런 쪽에 전공을 제대로 했을 때는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동통신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킹 그다음에 지능형 정보통신 기술 AI 빅데이터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또 교육과정을 잘 설계해 놓은 게 우리 한기대의 전기전자통신공학부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과가 2026학년도부터 완전히 학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요 학부 단위였잖아요. 그런데 그 학부 단위를 다시 전공 단위로, 과 단위로 쪼개서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단과 대학처럼 크게 몇 덩어리를 만들어서 뽑게 되는데 공학 융합 계열이라는 그런 계열이 있는데 이 안에서는 7개 학과를 모집을 합니다.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이 기계와 메카트로닉스는 쪼개지지 않고 그냥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하게 되고 뭐 디자인공학, 건축공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하나 신설이 되는 게 공학 융합 자율전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뽑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오늘의 이제 그 주인공인 전기전자 통신공학부는 다시 전공을 쪼개서 이제 과를 다시 나누는 거죠. 학부 단위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과별로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공학 전공, 전자공학 전공, 그다음에 AI 자를 이름을 붙였네요. AI 정보통신공학 전공. 요 세 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전기전자통신공학부가 되는 거죠. 이 세 개 전공에다가 컴퓨터공학부를 쪼개서 컴퓨터공학 전공,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공까지를 더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 융합자율 전공이라는 것을 또 이 융합 계열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융합 계열도 그 학과를 전공을 쪼개게 되고 사회융합 자율전공이라는 것을 또 요 안에 넣고요. 그다음에 또 아예 기존에는 없었던 미래융합학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선 자율전공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게 크게 4개 계열로 학생들을 뽑는데
그 뽑는데 그 안에는 세부 전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학과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열마다 융합자율 전공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런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과는 이 학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이 공학융합 계열 안에 있는 다른 과를 마음대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ICT 융합 자율 전공으로 들어오게 되면 요 안에 있는 다른 학과들을 또 마음껏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자율 전공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계열 내 모든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생긴 미래융합학부 여기에 자율 전공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모든 과들을 다 갈 수가 있는 그럼 약간 치트키 같은 거죠. 이런 학생들을 뽑는 게 미래융합학부의 자율전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309명을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277명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상위 2개 합 8등급이라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요. 또 논술 전형에서는 150명이 선발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개별 모집이라는 거죠. 과별로 모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교과 전형에서는 과별로도 모집하지만 자율 전공으로도 뽑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에서는 개별 모집과 그다음에 자율 전공 모집 역시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뽑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과별로 뽑게 되는데 전기 공학 전공에서 수시에서 31명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전자공학에서 29명 그리고 정보통신공학에서 36명 정도를 수시에서 이렇게 나눠서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5개 과를 다 갈 수 있는 융합자율 전공으로는 7명을 뽑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 전형마다 몇 명씩 뽑겠다라는 것은 아마 5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학자 개표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보다 우리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구체적인 과를 지원하게 되는 거고 학생부 교과나 논술에서는 구체적인 과도 뽑지만 이런 자율전공으로도 뽑아서 자유롭게 계열 내에서는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한기대의 개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과별로 이제 나눠져서 뽑겠다. 그런데 정부의 시책이 자율전공을 만들려고 하니 자율전공도 과처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들은 이렇게 모호하거나 이게 누구 영역인지 잘 모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정부의 드라이브가 끝나게 되면 이번에 또 조기 대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또 교육부 장관이 되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또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기대는 일단 과별로 모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에서는 전에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공학 계열 뽑아가지고 나눠서 이제 각자 전공을 정하도록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나누게 된 거죠. 왜? 공학 융합, ICT 융합, 사회 융합, 자율 전공 이 네 파트로 나눠서 뽑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이제 좁혀서 이 분야를 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입시 결과를 한기대는 벌써 공개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대학 어디가에 6월 달에 올라가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한기대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2025년 입시 결과를 홈페이지에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입학한 2025년에 입학한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아이들은 어떤 성적대의 아이가 입학을 했냐면요. 전기전자통신공학부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아이의 평균 등급이 3.58 등급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낮은 학생이 4.32 등급이 합격을 했습니다. 서류형에. 면접형은 합격한 아이의 평균이 4.4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합격한 아이의 최저 등급은 5.03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이제 평균이 합격한 아이의 평균이 3.37 등급 그리고 합격한 아이의 최저 등급이 3.76 등급 이렇게 나타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는 작년보다 조금 입결이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시에서는 대학 어디가랑은 달리 80% 컷과 평균과 최하위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25년 입시만 하더라도 올해 입학한 아이들끼리는 다 이걸 통으로 뽑았다고 말씀드렸죠. 공대 쪽은 공학계열은 통으로 뽑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무슨 융합계열 하면서 이걸 또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올해 입학한 애들까지는 이걸 통으로 뽑았습니다. 정시에서는. 그런데 입학한 아이들의 평균이 합격자 평균이 등록자의 평균이 77.5%의 100분위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낮은 학생이 합격자의 낮은 학생이 74.3%의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수능에서는 이 정도 성적을 받게 되면 한 기대를 입학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원과 취업률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 기대의 대학원 진학률은 7.8, 7.2, 5.9%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고 있는 전기전자통신공학부는 6.7, 5.8, 0%. 대학원 진학률이 기본적으로 한 기대 평균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다니는 친구들은 빨리 졸업하고 취업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구나. 이걸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지 이렇게 큰 과가 100명이나 되는 이런 큰 과가 대학원을 한 명도 안 갔을까?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몇 번을 확인했는데 이게 대학 알림에 나와 있는 건데 제일 밑에 칸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취업 진학률 0%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해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진학보다는 취업을 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가끔은 입력하는 사람들이 오류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전기전자통신공학부는 한 기대 평균보다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는 빨리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기대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전국 대학 평균이 64.6%인데 우리 한 기대는 77.3, 80.3, 80.1의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 전기전자통신공학부는 75.8, 86.2, 80.3 해마다 좀 붙임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취업 잘 되는 한 기대 평균보다도 더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이제 과가 전기전자통신공학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졸업 후에 어디에 취업하는가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 취업률 여기 보시게 되면 80.3%죠, 그렇죠? 그 학생들 어디에 취업했는가 이제 학교에서 제시한 그런 자료가 있는데 재밌게도 딱 그 해 취업률 계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학생 수가 100명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처음부터 이걸 퍼센트로 나눠놨나 해서 다른 과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학과는 109명, 어떤 데는 70명, 어떤 데는 100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딱 1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퍼센트랑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0명이 취업을 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100명 중에 16명, 16%, 계산하기 너무 좋죠. 16%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그 다음에 23%가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고 그 다음에 31%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으며 그 다음에 국가 및 지자체 4명 4%, 공공기관 및 공기업 18명 18%, 합쳐서 22명에서 공공 쪽에 22%가 취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의 7%, 그리고 기타가 1명 1%에서 요런 그 취업의 모양을 보여준다. 이렇게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이한 것은 다른 학부랑 비교를 해보면 이 해만 유독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 쪽의 취업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갔는가 이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지만 이 공공 쪽에는 이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기, 전자, 통신 이런 쪽은 전문계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개설한 과 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교사로도 꽤 가지 않았나.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원
자리에도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통신공학부가 의외로 공공의 취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취업 걱정은 없을 정도로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이야기했던 한기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진로를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학제 개편에 의해서 이제 전기전자통신공학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전기과, 전자과, AI 정보통신공학과 이런 식으로 과로 개별 모집을 하는, 그러나 일부명은 그 계열 안에서 자율전공의 형태로 모집을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학제 개편을 이번에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평균보다 진학률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 취업을 중시하는 그런 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이 잘 되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나 그냥 대학원 가느니 공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나 근데 취업도 잘 되니까 그냥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 벌래, 이런 그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좋은 겁니다. 왜?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취업률과 좋은 학생 지원, 그리고 저렴한 등록금, 국립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낸 돈에 비해서 다른 대학교 애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도 잘 되는 그런 학교와 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가장 최신 자료 기준으로 한기대 안에 다른 학과보다 공공 진출이 많은 게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으로 간다는 것은 뭐죠? 대기업과 공공은 보통 취업에서 취업의 질이 좋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취업의 질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안정성이 높은 그런 취업처를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학의 교육 내용이나 교육의 질이나 사회 진출, 높은 취업률 이런 거에 비해서 대입 결과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학생부로 가는 교과나 종합에서는 3등급 후반이나 4등급 때까지도 합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4등급 대 학생들이 다른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는 인서울대학은 굉장히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은 대입 결과나 그리고 교육의 질을 보면 인서울대학 못지않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원래 4등급 성적으로 누릴 수 없는 혜택을 지금 엄청 누릴 수 있는 대학이 바로 한기대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소문이 더 많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문 더 나기 전에 빨리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그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진로 진학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어떻게 보면 이제 과가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당분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한기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진로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